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의 5번째 강의네요.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항과 합이 주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벨 3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도형이 많이 접목되어 있으니까 도형의 성질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항이 모두 2인 두 등차 수열 AM,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1이 2이고 B1이 2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그래 놓고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1, A2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A1 더하기 A2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A1이 2라고 했으니까 A2라는 값은 얼마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써보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차를 D1이라고 할게.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첫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두 번째 항이 6이 나왔다라는 것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고, 이제 나의 조건을 보니까 B4는 A2 더하기 B2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럼 B4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쓸 거야. B4라는 건 B1 플러스 3D2라고 합시다. 이 B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값은 A2라는 값은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B2, 그러니까 뭐가 돼? B1 플러스 D2 이렇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양변을 이항해서 B1을 제거하면 여기서 우리는 D2라는 항의 값이 3, 즉 B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고 2이고 공차 D2가 3인 등차 수열이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럴 때 두 등차 수열 AM, B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하고 SM-TM이 4분의 KM을 만족시키는 M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봅시다. SM이 뭐니? SM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수열 AN의 합이니까 이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M이 되는 것이고 4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전부 약분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m의 제곱 이렇게 쓸 것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소거되니까 그냥 SM은 2m의 제곱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온다? TM이라는 값이 나왔어. 자, TM은 BN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BN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 m개고요. 첫 번째 항이 2니까 4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이 값은 안 떨어지니까 2분의 3 m제곱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2분의 3 m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분의 m 2분의 1m 이렇게 씁시다. 자, 이겁니다. 이거에서 이걸 뺀 거야.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얼마가 되도록 하는 4분의 km이라는 값을 만족하는 이렇게 정의가 된 거지. 자, 그럼 한번 뺍시다.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가 되니? 2m제곱에서 2분의 3m제곱을 빼면 2분의 1m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m 이렇게 정의가 되고 4분의 km 그랬는데 k 값을 안 계산했어. 자, 이 k는 어디서 나오냐면 문제를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있어. 여기 A1과 A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k야. 그러니까 A1 곱하기 A2 즉 A1 곱하기 A2가 k인데 그죠?
A1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2, A2는 6이니까 이때 이 K는 12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4분의 12M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선생님 잘못 썼네. 2분의 1M 이렇게 정의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4, 3, 12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6M이 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7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이 M 값은 어디 있어? 0과 7 사이에 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니까 M은 어떤 녀석이다? 1부터 7까지 총 7개의 자연수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다 라는 겁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제공했네요. 충분히 접근했고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이고 원과 2, 4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했고 ln이 x축과 y축의 교점을 pn, qn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 PN5QN 이 녀석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1부터 S8까지의 합을 계산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해 보자. 무슨 얘기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의 n제곱인,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인 원이 존재하는데 이 원 위에 접선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인 접선입니다. 그렇죠? 이때 접선의 공식이 뭐지? 접선의 공식이 뭐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 4분면에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y 절편이 양수니까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자, 기울기가 1이니까 m 값은 1이고요. r 값은 얼마야? 루트 2의 n제곱.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은 뭐라고 쓸 수 있니? y는 x 플러스 반지름이 루트의 2의 n제곱 하고 m이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나요? 자, 이때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을 pn,qn이라고 한 거야. 자, 이 녀석의 y절편 얼마입니까? 0, 루트의 2의 n제곱 곱하기 2라고 쓸게요. 그럼 pn의 좌표는 뭐가 돼? y가 0이 될 때 x의 값이지. 그럼 이때 이 pn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의 2의 n제곱 곱하기 2, 0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뭐가 된다고? p, n, o, q, n 이 녀석을 sn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의 2n 곱하기 2고 높이도 이거니까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2의 n제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의 n제곱이 sn인데 우리 뭘 구하는 거야? s1부터 s2 점점점에서 s8까지 합을 계산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2의 8제곱이 얼마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무슨 뜻? r-1분의 2-1분의 첫 번째는 2고요. 항의 개수 8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되니까 이 값은 2의 9제곱 마이너스 2. 다시 말해서 2의 9제곱 512에서 2를 뺀 값 512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문제지로 돌아와서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뭘 못 풀었다는 얘기가 될까? 원에 접하는 접선의 공식을 몰랐다거나, 그렇죠? 이 접선 자체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문제를 읽어볼게요. 좀 문제가 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K가 1보다 큰 어떤 상수인데 좌표평면에서 Y는 X분의 4의 그래프, 요 그래프입니다. 요게 Y는 X분의 4의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랑 직선하고 만나. 어떤 직선이냐면
y는 k제곱 x라는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입니다. 이때 만나는 점을 a, b라고 정의한 거고, y는 k제곱분의 x라는 이것도 1차 함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그래프와의 교점을 a, b, c, d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점들의 x좌표, 이 좌표를 여기를 a라고 한 거고, 요 점의 x좌표를 c라고 한 거고, 요 점의 좌표를 d,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때 이 d, b, a,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때 여기 나왔던 이 k제곱들이라는 이 값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의 특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A, B, C, D라는 점들은 전부 이 주어진 그래프들의 뭐가 돼?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크기 관계도 정의돼 있죠. D, B, A, C의 순이고 A하고 C는 양수고 D, B는 음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던 순서대로 교점을 구해보자. 먼저 A라는 값하고 이 B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Y는 K제곱 X라는 이 그래프와 Y는 X분의 4라는 이 그래프의 무엇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X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로 나누면 K제곱 X의 제곱은 4가 되고 X의 제곱은 K의 제곱분의 4가 되니까 X값은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지. 하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K분의 2가 나올 것이고 하나는 K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B 값이 돼야 되고 요 값이 A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교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써볼게. DB, AC 순이니까 B하고 A를 계산했어요. 좀 이따 쓸까요? C, D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C라는 교점하고 이 D라는 교점은 어떻게 나온 거야? K제곱분의 X라는 그래프랑 K제곱분의 X라는 그래프랑 X분의 4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은 4K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때 X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K와 2K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이때 이 두 값이 하나는 B, D고 B가 아니고 D죠. D고 하나는 C가 돼야 되는데 D는 음수니까 요 값이 D가 되는 거고 요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C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DB, AC 순으로 등차 수열 관계를 이루니까 자 써보자. D는 마이너스 2K야. 그 다음에 B는 뭐야?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 그쵸?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냐면 K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요? 2K가 됩니다. 자, 이 네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럼 되게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얼마 더해줘? K분의 4를 더했겠죠. 그치? 그럼 이때 이 값이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공차 D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K분의 4를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원래 값은 얼마야 돼? K분의 2에다가 K분의 4를 더하면 2K가 나와야 되니까 즉 K분의 6이 얼마가 돼야 된다? 2K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K의 제곱은 3으로 나눠주시고요. K의 제곱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주어진 교점을 계산했고 어떤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 그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K의 제곱의 값을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총 3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가 되니? 등차 수열의 성질, 즉 등차 중앙과 관련된 성질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 나왔고 두 번째 문제가 등비 수열의 합의 문제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도형에 적용한다면 별 무리 없는 단원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